윤석열 대통령과 그 전부터 인연이 검사라는 어떤 같이 예전에 이제 근무했을 때는 선배 검사 윤석열을 뭐 어떻게 좀 보셨는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하고는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1년 차예요. 그러니까 연수원 때부터 봤죠. 그럼 뭐. 예. 네. 그 이후에 검사로 같은 청에 근무한 적도 있는데 그때 검사 윤석열은 한 번 보면 잊어먹기 어려운. 왜냐하면 일단 외형부터 눈에 많이 띄고 거침이 없어요. 말하는 거나 같이 점심을 먹거나 이렇게 자리를 하다 보면 거의 대화의 점유율이 한 95% 정도. 그때부터 5%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만나면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잊어버리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캐릭터. 예, 그리고 뭐 그때는 뭐랄까 거침없이 수사도 하고 실적도 그래서 많이 내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도 같이 근무하셨잖아요. 그때 광주지검에서 그때는 권성동 부장이었고 윤석열 검사하고 저는 평검사였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그렇게 해갖고 친윤으로 아주 이렇게 가깝게 지내시고 좋은 자리도 가시는데 그때 혹시 뭐 잘못 보이신 건 아닌가요? 그때는 비슷비슷했죠. 물론 1년 차이는 나지만 물론 연배나 이런 건 많이 형님이지만 검사 경력으로는 뭐 1년 차인데. 어떻게든지 좀 얘기 끌어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그래요. 예. 사실 근데 농담처럼 했던 말 때문에 그때 굉장히 고통을 받으셨어요. 어떤 그 거요? 왕자 쓰고 나왔을 때. 예. 그래서 사실 농담으로 손끝 중심으로 찢었겠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농담처럼 그냥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방어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그걸 마치 진지하게 한 것처럼 언론에 이렇게 회자가 되는 바람에 굉장히 고통을 받으셨어요. 손바닥에 왕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그 변명을 이래 하고 저래 하다가 하니까 거짓말을 그래 해가 되냐. 왜 대선 토론회를 이거 시화화시키고 저질화시키고 이 얘기는 제가 해야 돼요. 제가 수행대변이잖아요. 네네네. 공항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제가 혼이 났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아닌데 손가락만 씻었다 뭐 이 얘기였거든요. 아니 손가락 위주로. 이렇게 손가락 위. 혼난 사람은 나는 저예요. 아니고. 거기 안 계셨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후보가 당시 굉장히 혼냈다는 그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상하게 번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질책은 제가 다 받았고. 캠프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일부 역할이 조정이 됐습니다. 씻은 게 아니고 일부러 보여주려고 남겨둔 건데. 지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지워졌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쓰긴 썼네. 썼지. 이게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거 얼마나 한심해요. 제 속마음은 경멸 내지 조소의 의미가 컸던 거예요, 사실은. 자, 정치권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그 초선 의원들이 이제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겠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어준 씨의 지령을 받았다. 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것은 의회 쿠데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입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입니다. 총 72명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가 있는 부의 부장검사였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부장님이 검사 때 같으면 저런 억지 주장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란은 그 북한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내란이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통과시킨다? 그걸 폭동이라고 하는 건 너무 무리죠. 억지죠.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들도 정치권에 오면 법을 논 지가 오래돼서 예? 사실 법률적인 지식이라기보다 그냥 정치인으로서 주장을 하는데요. 정치인의 언어를 쓰는 아니, 왜 거예요. 자꾸 이제 사람들이 정치 문제를 법원이나 검찰에 가갖고 누가 잘했는지 좀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격을 낮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갖고 이렇게 형사 고발을 하면 또 저희는 또 무고죄로 맞대응을 하니까 모양새가 너무 안 좋게 됐습니다. 또 이 세 분 다 법조인이잖아요. 이게 심각해요. 이 법조문에 이게 갇혀가지고
내란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졌어요. 민주당이 입만 열면 내란 공범, 뭐 내란 선동 이러기 때문에 내란은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어졌다고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줄타당해가지고 결국 정부를 무력화시켰다 하는 것도 그런 의미의 내란에 정치적 해당하죠. 어떤 수사 뭐 이런 거라고 그렇죠. 이제 보시는 그거를 거예요.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해석을 아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고소 고발을 한 거죠. 제 고소 고발을 안 했으면 몰라.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걸 하냐고. 정치적인 수사로 사용하면은 모르겠는데 사용했잖아요. 형사 아니, 고발을 고발을 그러니까 하겠다고 법적인 하니까 그렇지. 고발을 하겠다고 법사 하니까 세 분이 알아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화제를 바꿔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지금 헌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역대 최장 심리를 이어가면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일이 마침내 잡혔습니다. 4월 4일 오전 11시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뭐 지금 추측되고 있다. 그래서 뭐 한 명과 한 명이 뭐 세게 붙었다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에 퇴임을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 하지만 평의와 평결 내용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선고를 지켜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려고 우리 김 의원. 또 틀렸다고 정확하게 따라가고. 아니. 예, 어떠세요? 저는 소위 뭐 찌라시건 아니면 받은 문자건 다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본인한테 들었다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국회의원들도.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리 개인적인 교분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것 같고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정보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탄핵 심판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평의를 열다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평결에 대한 시점도 아직 지금 정확히 그러면은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평의 아시겠지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고요, 선고 기일을. 구체적인 과정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예.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저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대통령 사건인데 인용할 때 인용하더라도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상세하게 우리가 논의를 하고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만약 한두 분이 그런 주장을 할 때 다수의 분들은 그래 중요한 건 인용이니까 대통령 측에서도 문제 제기 안 하게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도 아닐까. 근데 이제 4월 됐잖아요. 우리가 3월 7일부터 매주 3월에 4번 있는 금요일마다 7일이다, 14일이다, 20일이다, 28일이다 다 지나갔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헌재 내부에서 뭔가 사고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고라는 게 이제 어쨌든 의견 일치가 안 되고 뭐 이제 의견 일치도 안 되고 소위 데드락이라고 하는 8명 체제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가장 최악의 경우 5대 3. 한 명이 원래는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그 8명에서 최악의 5대 3. 이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은 거죠. 이것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네. 근데 네. 사실은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이 상태가 지금은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이전에 이렇게 기각돼서 돌아올 때 시간이 너무 짧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최상목 대행 때 권한쟁의 심판으로 이거 위헌 위법하다라는 얘기를 8대 0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 없는 사건이에요. 그냥 결정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지난주 월요일 날 돌아왔으니까 이 방송 나갈 때가 되면 열흘이 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다? 이거는 탄핵하면 헌재 가서도 받아들여질 겁니다. 너무 명백해서. 그래서 저는 임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탄핵소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왜 임명 안 하는 거예요? 여당이 도대체? 혹시 아시나 해갖고. 저희는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아니 야당에서 자초한 일이니까 제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죠. 작년 10월 17일에 재판관 3명 임기 만료됐을 때 미리 준비했었어야죠. 계엄될 줄 알았나? 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파적인 요소를 넣어서 한 명 한 명에다 한 명을 여야 합의로 가는 거를 굳이 우리 의석수 많으니까 우리가 2명 다 가져가겠다 하면서 임명 안 되다가 6명 체제로 갔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3명 합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 논리로 막 여기만 얘기하시는데 그 앞전에 민주당과 야권에서 얼마나 부당한 요구를 했었던가 그 후과가 여기 나오는 거고 분명히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셔야 한다고. 그거는 자 만약 그 얘기를 100%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위헌적인 거예요. 위헌과 정치적 비판을 섞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 비판하세요. 하지만 지금 한덕수, 최상목 두 분이 한 거는 위헌적인 상황을 그대로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월 18일 탄핵돼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아니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여당도 마찬가지인데 야당도 마찬가지고 제발 장외에서 이상한 행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압력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김한규 의원도 이제 시위 그만하시고 신장식 의원도 그만하시기를 제발. 전 그거 부탁드려요. 부터 어떻게 좀 정리하고 오세요. 현재 앞에 가봐요. 현재 앞에 지도부는 안 가기 하잖아. 힘들어. 아, 우리 초선, 재선 이 해봤자 나경원, 김기현 두 분이 하면 10선이에요. 뭐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도부 못지않은 중진 정치인들이 그 앞에 가서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오래된 법원이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요. 머리 깎아주시는 선생님이 파면이 안 되고 계속 늘어지면 자기 세일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라도 파면이 되면 지금 값을 그대로 받고 그래서 아 이분이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인가?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세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금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애간장 녹아나고 국민들이 진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있는 데서는 기각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들 데리고 이런 나라에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불확실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한편 이미 재판관들은 편결을 통해 결과를 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생중계됩니다. 추첨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오늘 몰리면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선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결과는 파면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